경찰 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글쎄요. 개인 택시 사업조합, 개인 택시 공제회, 뭐 이런 공제회 같은 거는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이후에 생활 안정,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일정 정도 액수를 조금씩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돈을 나중에 주는 조금씩.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포에 가면은 경찰 공제 건물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경찰 공제가 굉장히 그 건물도 많고 골프장도 많고 리조트도 많고 그리고 굴리는 돈이 5조래요. 5조. 5조. 그런데 솔직히 경찰 공제에서 뭘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퇴직 경찰이지만. 근데 사실 그 경찰 공무원에서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국가의 기관이죠. 경찰 공제는 말 그대로 경찰의 유관기관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주저주저 드리냐면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요번에 그 경찰 공제가 논란이 그러니까 된 거냐면 그 기금을 5조 원이나 쌓아두고 그거를 소위 말하는 그 국민연금처럼 공무원들이 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굴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경찰 공제 이사장이 몇 년째 공석이었다가 이제서야 누군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공석인 이유가 이전에는 계속 경찰대 출신들을 경찰청에서 추천을 해갔고 했지만 실제로 경찰들 대다수는 비경찰대, 즉 이런 하위직들이겠죠. 대의원회에서 다 거부. 요번에 몇 번의 거부를 통해서 이제 순경 출신의 경찰공제 이사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경 출신의 경찰공제 이사장도 역시 완전히 순경 출신은 아니고 65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3살 많는데 경북 예천 출신의 순경으로 입직했다가 중간에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다시 합격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순경 출신만은 아니죠. 순수한.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갈아타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이전보다 낫다. 이전에는 다 경찰대 출신 애들이기 때문에 왜 문제가 되냐? 경찰대 출신 놈들이 경찰공제 수장이 되니까 대부분 경찰 고위직 애들의 그 복리 후생 주수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직 경찰이나 전직 경찰들이 어디 좀 괜찮은 그 리조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만드는 옷. 가서 예약할 해도 예약을 못 해요. 이미 다 힘 있는 놈들, 경찰 좀 지위에 있었던 놈들이 이미 싹쓸이 하거나.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경찰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건데 대부분 지들끼리 경찰들 출신의 고급 고위 간부놈들끼리 지들끼리 알아서 나름 아름해서 처먹고 이렇게 끝나니까 하위직 경찰들은 불만이 많았죠. 그럼 경찰 공제이사장을 왜 경찰 출신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위직 출신들이 해야 된다. 근데 그 하위 출신 중에서도 고위직을 한 그런 쪽의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순경 출신으로 실제로 치안감 이상까지 올라간 애들은 아주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경찰대 놈들이라든가
그 고시 출신 놈들이 부패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뺀찌를 놓거나 그랬거든요. 지금 이 경우도 저는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굳이 무슨 치안감이나 치안정감 출신이 필요가 있느냐? 뭐 대충 총경 출신 정도나 경무관 출신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놈의 그 경찰대 대가리 놈들, 그 경찰대 출신의 경찰 이놈들, 그 고위 관련 놈들은 그래도 대가리에 있었던 놈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 좋다 그렇다고 죠. 그러면 도대체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경찰 공제에 의해서 퇴직 경찰이나 현직 경찰을 위해서 도대체 한 게 뭐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을 한 거, 무엇을 할 거냐? 그러니까 기금이 5조 원 넘고 전국에 땅이나 건물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는 수익은 정작 경찰들이 업무하다가 다치고 그래서 그 경찰의 치료비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의 어떤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 고위직 놈들 골프 치고 노는 데나 처벌하고 걔네들 뭐 돈이나 처벌하든 뭐 경찰 공제가 왜 필요하냐? 해체해라. 해체해서 그거 바로바로 경찰들 월급에 넣든가 기금 마련할 필요도 없다. 이게 저도 여러 물어보고 하라도 근데 경찰 공제가 왜 필요하지? 왜냐? 사실은 공무원 경찰들의 퇴직금 사실은 공무원 연금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 연금공단은 왜 필요하고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경찰 공제가 경찰 전문 병원을 만들든가. 물론 경찰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송파에. 그런데 그게 경찰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큰 병원 말고 지방에 아니면 서울 주변에 작은 병원들 여러 개를 뭐 사든 어쨌든 만들어 갖고 쉽게 접근성 있게 하거나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경찰관들, 청년 경찰관들의 주거.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괜찮은 빌라들을 여러 채 사서 그걸 가지고 적은으로 주거 안정을 하든가. 이런 어떤 사업들은 거의 안 하고 높은 놈들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 뭐 이런 그런 한심한 새끼들.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번 문제 경찰 공제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지? 그게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뜬금없이 든 거예요. 사실 경찰 공제의 기금의 10% 안쪽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주식이 개판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기금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든가.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그 수익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결국은 현직 그 대다수의 현직 경찰들이라든가 퇴직 경찰들을 위해서 실제로 복리 후생이 쓰이지 않고 높은 놈들 소위 그 걔네들 처먹이려고 하면은 경찰 공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같지도 않은 공제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다수의 그 하위직 경찰 공무원들의 그 푼돈을 뽑아서 그 윗대가리 놈들 처먹이려고 이게 뭡니까? 개판이죠. 이런 새끼들이 있으니 참 반대로 이런 겁니다. 정작 공무원 경찰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살할 것 같은 위험한 상태 되기 전에 퇴직하거나 그러면 경찰관 자살이 아니라 일반 시민 자살이죠. 또 업무 과중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게 사실은 자살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산재인데 그 쉽게 말하면 일반 기업은 산업재해인데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망이면 이게 산재 처리인데 산재 처리는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순직이죠, 순직. 근데 문제는
그 순직을 심사해야 되는 놈들이 전혀 경찰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7월 18일에 서울 관악경찰서, 저도 방송을 몇 번 했고, 송모하는 경위가 업무 과중으로서 하며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7월 19일엔 동작경찰서의 김모하는 경감회가 뇌출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업무 때문에 하나는 이제 뇌출로 사망한 거고, 하나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자살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순직 업무 관련된 부분이죠. 즉 말하자면, 그런데 정작 엊그제 며칠 전에 벌어졌던 광주에서 스토킹범이, 성범죄자놈이 칼 들고 설치다가 목에 찔리고 그러니까 총 쏴서 그놈 뒤졌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다쳐갖고 만약 이 사람이 죽었으면 이게 사실 순직일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다치거나 이렇게 한 부분에서 이거는 그래,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 왜냐? 그 공무상 재해를 판정하는 놈들이 실제로는 경찰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놈들이다. 실제로 이 아까 관악경찰서의 송모 경위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작년 11월에 신청서를 접수해갖고 공무원연금공단이 돈을 줘야 되니까 그거를 인사혁신처로 보냈어요. 왜 인사혁신처로 보내냐면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재보상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근데 거기에는 의료인, 법조인, 사급이상 공무원, 의료인이 뭘 합니까? 의료인은 다친 거를 알겠죠. 근데 그 다친 거를 소위 이제 작업의학과라든가 소위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라든가 정신과에서 이런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사실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들의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아야지, 여기에 의료인이 들어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뭣도 모르는 놈. 또 법조인은 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게, 변호사 그 같지도 않은 변호사는 와서 이게 또 사급 이상 공무원은 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라고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럼 그래, 좋아.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그럼 그 자문은 그 전문성에 대한 자문은 관련된 사람들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붙잡고 있으니까 벌써 7개월이 넘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사망한 경우는 누가 봐도 순직이니까 그거는 사실, 그죠? 서류 절차만 하면 통상 1, 2개월 나오니까 서류 절차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경찰의 업무라는 것이 막 뛰어서 어떤 범인 잡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서류 처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사해야 되고 넘겨야 되고 밤 새워야 되고, 이게 다 그러다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살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연결돼서 뭐가 되거나 이러면은 이거의 연관성이라는 것을 따져볼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라는 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 거부 판정 난 걸 대부분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 유족들이 그 관련된 증거 이런 거 다 해갖고 막 6개월, 1년 싸워갖고 겨우 받아내면 그걸 가지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재판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공무원연금공단 아니면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못하느냐? 당연히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애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이라고 하는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줘야 되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굳이 왜 안 주려고 하는 걸 거기서 하려고 하느냐? 아까 다시야 경찰 공제회. 그러니까 경찰들이 입시시알로 낸 돈을 굴려서 기금을 마련했으면 거기서 판단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물론 국가가 이런 책임질 부분도 있지만은 국가가 돈이 없어서 진짜 월급도 못 올려도 그러면 그래 자 경찰공제에서 우리가 알아서 그럼 기금을 모아갖고 수익 사업 내갖고 여기서 할 테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아니죠. 공무원 그 경찰공제에도 그 돈이 그 내려가지 못하게끔 적절한 기준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뭔가 제도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재보상심의위원회는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전문성 없는 놈들이 그걸 열어갖고 거의 안 해주다가 대부분 법정까지 가서 그 유족들 막 그냥 마음고생하고 엉망된 상태에서 겨우 왜 이런 게이트 키핑을 높게 하느냐. 있는 경찰 공제를 이용하거나 응? 거기 돈 넘쳐나는데 그거 고위직 경찰 퇴직한 고위직 놈들 처먹이려고 그 새끼들은 어차피 그거 아니어도 월급 많이 받고 잘 산단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게 정작 밑에서 고생한 애들은 쟤들은 보상을 못 받고 이 비벼가고 언제나 올라가려고 요번에 그 저기 올라간 그 이 뭐예요? 이게? 서울청장 대리라든가 이 정권에 빌붙어 갖고 어떻게든 한 놈들은 계급 올라가서 그 많은 돈 받고 뭐 호의호식 누리고 이러니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이러니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 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찰공제회 공무원 제 이게 참 이렇게 연결된 건데 이 머니투데이의 이 기자도 그렇고 아까 그 경찰공제회를 얘기했던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말하자면 경찰공제에 왜 순경 출신을 경찰의 대의원들이 요구하는지 조금만이라도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들 왜 경찰대 출신을 거부하고 순경 출신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응?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은 이거 당연히 얘기가 있죠. 근데 여기 환경이나 여러 저기 이걸 다룬 기자들은 강성 대의원회에서 거수 역할에 그치지 않겠다. 실력 행사. 아니, 그럼 왜 대의원회가 경찰의 그 대의원회가 왜 강성이 됐습니까? 여태까지 경찰들 출신의 그 같지도 않은 새끼들 그뭐 처먹이려고 걔네들 출신의 이사장을 해갖고 실제 경찰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 해갖고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경찰공제의 대의원회가 마치 강성이었고 막 이런 낙인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개새끼들이죠. 이 언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니면 뭐가 취재도 안 하고 그냥 그거만 조금 경찰청에 있는 애들 그쪽 애들만 조금 듣고 정작 중요한 것은 경찰공제 왜 필요하고 왜 그걸 이렇게 요구하는지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이사장 부재니까 오존화되는 돈이 막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경제 뭐 이런 뭐 단기자금 수익률 이런 개새끼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정작 실제의 그 공상이라든가 재보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 해줄. 그럼 이걸 좀 두 개 엮어서 이렇게 내가 너무 생각이 이상한 건가요? 경찰 업무 힘들어갖고 죽어나가는 한둘이 아닌데 그 가족들은 그 가장이 죽어갖고 생계가 어려운데 공상도 안 해줘? 뭔가 아이고 이 개새끼들아 진짜 참 나만 생각이 이상한 거지 또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왕따 당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 네.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계속 그 광주에 경찰 총기 사용, 하체 조준 뭐 이런 얘기. 세계일보에 한현묵 기자라는 분이 현장 대응과 괴리 있다. 근데 누군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 하체만 조준에 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금 더 깊이 파볼 문제가 됐다. 즉 말하자면 현장 대응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타격이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 얘기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밖에 소위 이제 오윤성이라는 사람이랑 뭐 소위 그 경찰 행정학과 몇몇 그 뭐 그냥 그 잘 모르면서도 그냥 행정학과 교수니까 한마디 하는 사람들 몇몇 있죠. 본질이 그거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 그러면은 38권총을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왜 거부하고 총을 안 쏘려고 하고 쏴서 다쳤을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취재도 안 해. 그리고 이 총이 아니라 저이력권총에 도입해서 문제가 됐던 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공기총탄이라든가 아니면 좀 대안에 있는 뭘 이런 얘기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대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고 소위 말하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이게 대한민국의 그 이 언론도 진짜 아유 한심한 새끼들 많고 기자나 데스크나 뭔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는 물어봐서 뭔가 좀 깊은 얘기라든가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경찰의 물력 대응이 잘못됐고 아니면 그걸 따져보겠다. 현장에서는 뭐 어려웠다. 이런 정도만 그냥 지나가는 대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를 기사랍시고 쓰니 참 다시 한번 이 사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제기 제가 말씀드린 1인 대응이나 2인 대응 사이에서의 문제 총기 그 장구의 종류의 문제 훈련의 문제 이것들 다 합쳐져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어떤 손해배상의 문제 이걸 다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런 걸 깊이 사고해서 해야지 뭐가 대안이 나오는 거지. 에휴, 참 한심해갖고 그러니 맨날 그 밥에 그 나물들이 맨날